삼바 사건 때문에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삼바 하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찍으면은 자료가 아예 안 떠서 삼바 찍으면 그나마 뉴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된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님 얘기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 새로운 뉴스를 우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귀퉁이에 이제 찾으면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남 이제 제약 거기도 그 바이오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왜 레모나 해가지고 엄청 이제 많이 떴죠. 나도 옛날에 많이 사 먹었었는데 그 회사가 보니까 이제 분식회계 사기 회계를 한 거예요. 거기 또 그래서 거기서 4천만 원을 물어낸 거예요. 과징금으로 그랬는데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900억을 5조로 뻥튀기 하는 이런 사기 행각이 너무 크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꼴랑 80억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로도 분노를 했는데 어쨌든 두 회사 다 바이오 쪽이니까 한쪽은 4천만 원을 과징금을 냈고 한쪽은 80억을 과징금을 냈는데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삼바는 상장 폐지가 안 된 겁니다. 예. 그 사건이 조그맣게 기퉁이 하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또 이렇게 숨기고 하는지 나는 박근혜 정권 때 제일 열심히 떠들어댔던 게 그거 아닌가요? 이재용이 말 사줘가지고 정유라한테 말 사줘가지고 뭐 그걸로 뭐 안민석은 맨날 이제 이제 독일로 날아갔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렇게 뉴스로 도배를 하더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나는 이제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뉴스가 쫙 이제 뜰 줄 알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리기 바쁜 거예요. 참으로 이제 걱정이 된다. 여전히 다시 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정부가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는 척만 안 하고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만연해 있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적폐청산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폐를 도우는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이제 가중되면서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텐데 도대체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다가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까지 지금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사실 말이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걱정입니다. 예,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드루킹 때문에 지금 이제 아주 난감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수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드루킹은 내 목숨을 걸고 난 진실 밝히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뚝이 무너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고 이제 김경수를 도와야 되겠다고 찾아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더욱더 또 이상한 모양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둘 다 같은 경남도지사고 경기도지사입니다. 근데 같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예, 한쪽은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정권을 가져갔다. 거기다가 또 노회찬 의원까지 죽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해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했던 사람이 지금 없는 내용을 조작을 해가지고 3,245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명단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그냥 그 중요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될 그 긴 시간 반년 이상을 가짜로 조작으로 이제 도배를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끼친 어떤 그런 영향은 악영향이잖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좋은 대통령이길 바라죠. 주권자들은 국민들은 당연히 뽑혔으니까. 그렇다면은 전해철이라는 사람을 밝혀졌잖아요. 이 모든 다 이 조작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죠. 예, 동시에 또 이재명 도지사님한테도 가셔가지고 김경수한테
갔듯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도 당연히 가야죠. 그만큼 조작을 갖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같이 노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생의 끝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도정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최고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철의 조작이 다 드러났으니까 전해철을 출당시켜야 되는 거죠. 예. 출당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할 힘이 이제 없고 속상하다. 뭐 거기에서 그친다면은 우리 주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저 사기 집단에게 속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전해철을 출당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했나요? 경선 불복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 아닙니까? 김부선이라는 저 마약하는 여자, 인생이 완전히 저 바닥을 치고 있는 여자를 끌어다가 니 어차피 니 목숨 별거 없잖아? 니가 가진 게 뭔데? 마약 사범밖에 없잖아 너는. 이러면서 저 여자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안에 박주민이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박주민이 이제 뭐 남방열사, 뭐 그 전에 장자연 사건 이럴 때 이제 김부선을 변호를 하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걸 보면은 그것은 틀림없는 의혹은 사실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주민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어요. 박주민이 법안을 많이 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기회주의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부선을 도우기 위해서 나섰던 것도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들을 위하는 척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이 뭐 드러나고 있는 게 있나요? 정권을 잡고 나서는 뭐 세월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있나요? 도대체 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주민이라는 사람은 이용을 잘해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도 결국은 뭐냐면은 양다리 작전을 통해서 성공하는 정권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양다리 작전을 쓰는 거예요. 돈이 되는 쪽에 붙어가지고 권력이 될 것 같은 쪽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변호하면서 그 김부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다가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의 궁차사 사건 그 이전에 김부선이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써먹은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점이라는 사건 이런 거는 자기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점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은 완전 스모킹건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스모킹건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나는 박주민이 항상 끼어 있었다고 봐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강용석을 소개를 했을 때도 박주민 지가 났을 수도 있지만 악당으로 이름이 나 있는 이제 그 강용석을 이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김부선이가 나가서 박주민이 소개했다. 박주민은 좋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아주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그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듬어 보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이 강용석을 소개했다는 것이 이제 김부선이 후원적 환자라서 찌끄려된 게 아니라 그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궁차사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박주민은 김부선 사건을 끌어들일 때도 누구보다 김부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박주민이 이용을 해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주민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벤치마킹하는 사람은 양다리 작전에 능숙한 사람을 누군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하필이면 악의 이제 그 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꿈을 꾸는 아주 허망한 그런 존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심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참으로 국민으로서 슬픈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건강한 주권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엉터리, 이런 양다리 작전, 이런 나쁜 인간은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렬하고 박주민은 딱 같은 과인데요. 한 명은 아주 그냥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그냥 남들을 돕는 척을 하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박주민은. 그리고 이제 그 이정렬은 이제 박주민보다 조금 이제 야비한데 드러나는 야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데요. 야비함의 어떤 컬러가 박주민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민, 그 다음에 이 누굽니까? 그 이정렬, 빵꾸본드, 그 다음에 강용석, 이 세 사람은 과가 똑같은 과예요. 그것이 이번에 이 김부선 사건하고 궁차사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나 주권자 입장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국회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뽑아주잖아요. 주권을 행사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와 야욕에 써먹는 어떤 그런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권자가, 국민이 이것을 알아채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아유, 혹시라도 또 모른다. 뭐 서울대학 나왔고 법대 나왔으니까 좋은 일 하겠지. 그래도 자한당보다 낫겠지. 이러면서 뽑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 하나, 행동과 말을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숨어있는 어떤 그런 지금은 AI 시대라 해가지고 구걸이 되면은 그 심리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숨어있는 심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도 구걸 때문에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왜? 박주민은 내가 볼 때는 그 부엉이 팀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해철하고 같이. 이 인간은 정말 더럽고 나쁜 인간이에요. 박주민이. 착한 척을 하면서 저러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박주민에 대해서 아주 숨어있는 악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도 자한당보다는 민주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삼바 사건을 해결함으로 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그 뉴스상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을 또 포근하게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니까 또 숨기기가 시작됐다는 이 상황을 또 접하고 나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내리막뿐인가 하는 그런 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사실 좋지 않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포르투갈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예. 그 사람들은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2세, 3세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야성은 살려야 된다. 왜냐면은 주권자가 표를 행사하기 때문이죠. 내 표를 내가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야성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나는 그 집단이 이제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이라든지 족벌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 다 같이 잘 지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내가 정말 그 조현아라는 땅콩 그 여자를 보면서 이제 조선일보 그 가족들을 보면서 또 이재용 가족들을 보면서 이 다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3대 4대 세습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악행 거기는 살인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집단 체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뭘 먹고만 살아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동안에 그 어떤 그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전공이라는 게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뭐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면서 아주 그냥 기술자라든지 뭐 있잖아요. 아니면은 의사가 된다든지 법을 해가지고 막 출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짐승 아니면 힘을 완전히 발톱이 완전 싹 다 빠지고 야성을 완전 잃어버린 그래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교육 시스템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포르투갈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완전히 힘을 다 잃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행 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 진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성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나의 주권은 있잖아요. 내 인생 전체이고 이 나라에 지금 이 불행과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독립투사로서 우리 그 옛날에 일제 앞잡이한테 나라를 뺏긴 것처럼 지금은 3대 4대 세습하는 이 하이에나 집단에게 나의 주권을 완전히 뺏기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이 삼바 사건을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어떤 것도 해결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렇게 완전히 눈에 드러나는 범죄를 해결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점 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박주민이라든지 전해철이라든지 이렇게 또 뭐 안민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기회주의자이면서 양다리 작전에 능한 이런 능구렁이들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화이팅! 바이!